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R랩 전문가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이현영입니다. XR랩 전문가 세미나는 XR랩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원분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전문가 세미나는 XR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맞춤으로 국내 XR 기술을 엿볼 수 있는 3D 가상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고요. 또한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한 편씩 국내외 전문가분들의 강연들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청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강에서는 XR 컨텐츠와 HMD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협소한 실내에서도 야외 훈련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국방용 XR 교육 훈련 시스템을 개발해 주신 익스트리플 노진송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확장현실 디지털 트윈 기반 그리고 산업 현장 메타버스 구축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식회사 익스트리플의 노진송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초연결 디지털 전환 시대 4차 산업혁명 ICT 융합 디지털 트윈 산업 현장 메타버스 구축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5년도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취미생활로 사실 그 3D 그래픽을 이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98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가상현실 쪽으로 해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걸 상용화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변의 친구들을 모아서 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 경진대라든지 걸 나가면서 꿈을 키웠고요. 2009년도 2월 달에 제가 지금 익스트리플을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1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3D 산업 응용 전문 인력 양성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표준화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ICT 협회의 비대면 탈탄소 메타버스 선도 기업 단장을 맡으면서 지금 부회장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 회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향후에 지금 계속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영상을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이제 IT 관련 용어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저러한 이제 모든 기술들이 다 융합이 되어서 응용이 되어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회사는 200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ICT 융합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심에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확장현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산업 현장에 조금 집중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산업 현장을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계기는 실질적으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이제 확장현실 기술들이 사실 수많은 어떤 산업 현장에 이제 산업 분야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게임, 뭐 영화 등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부터 타겟팅을 어떤 B2C보다는 B2B 타입으로 해서 초창기에는 시장을 그렇게 열어가고 향후에 B2C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2001년도 당시나 지금 현재도 역시도 마찬가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과 시간이 이제 투여가 되는 부분들이 아직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아직
확산이 이제 조금 더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뭐 저작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서 지금 빠르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방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기업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파일럿 단계를 넘어서 지금 실제 현업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커싱으로 해서 공공의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IT 융합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모든 걸 플랫폼화시키고 사업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그 시장을 양립화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국방 미사일 체계 쪽에서 관련된 이제 시스템들과 그다음에 웨어러블 혼합 확장 현실 플랫폼이라서 훈련 시스템이라든지 정비 뭐 이런 쪽도 지금 국내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가 이제 메타뷰라는 이제 저희 그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양한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관련된 솔루션들을 만들어가고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최근 들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용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은 새로운 용어나 이런 것들은 아닌 거는 이제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 내용으로 이제 그 페이지를 준비했는데 메타버스는 이제 1992년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의해서 유래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VR 같은 경우는 4K 이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2K라고 하는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그런 이제 상상을 이제 펼치는 거죠. 근데 그때 사용한 용어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이제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형태로 해서 주장이 된 거고요. 메타버스라는 이제 용어 자체는 메타라는 우주를 뜻하는 이제 초월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와 그리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현실 세계가 이제 같이 합쳐진 그걸 이제 가상 세계라고 하는 걸 이제 뜻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 네,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그 서비스로는 실질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서비스가 2003년도에 이제 발표를 한 린든 랩이 개발한 아바타 기반의 인터넷 가상 세계인 세컨드 라이프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최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그러한 이제 서비스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직접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물체를 제작한다든지 내부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지 어떤 스토어를 열어서 물건을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IBM이라든지 HP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가상 매장을 열어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제품 판매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가상화폐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린던 달러라고 하는 내부 통화를 통해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거래하는 그러한 것들도 실제로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세컨드 라이프로 인해서 메타버스가 관심을 받으면서 2006년도쯤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시나리오가 이제 많이 연구가 되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지금 정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 세계,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광범위하게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에 상당히 밀접하게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뭐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시 부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라이프 로깅에 해당되고 그 가상 세계에서 이미 소통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일종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잠시
우리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그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러블록스라든지 제페토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솔루션들이 이제 다시 뜨면서 이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컨드 라이프나 그 지금 러블록스, 제페토 같은 경우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3D 환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바타라는 이제 같은 이제 그 공통적인 주제가 이제 그 관심을 다시 받게 된 주제 그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을 받고 또 이제 서비스로 될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세계를 조금 벗어나서 이제 같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것들을 이제 반영한 세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5G 기술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노는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메타버스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어떤 사회 활동을 즐기고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찝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 한다면은 좋은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여가생활이라든지 교육이나 경제활동, 근로활동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네,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길래 돈도 몰리고 또 범죄도 걱정도 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지 관련돼서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우리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융합이 돼서 시공간을 한계를 넘어서 연결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그러한 실감형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가 국내에서는 사실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회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엔비디아 제슨 황이 옴니버스라는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이제 관련된 용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메타버스가 이제 뭐 가상현실, 혼합현실, 증가현실 뭐 이런 거냐, 또 그리고 게임이냐, 그리고 뭐 아바타를 활용한 서비스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분분하게 의견들이 이제 좀 다 갈리고 있는데 뭐 우리가 코끼리의 몸을 이제 장인들이 만지는 이제 그런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제 용어나 정의가 사실은 확실히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정의의 등장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확장현실로 그리고 실제 세상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트윈으로 그리고 일상의 디지털화하는 디지털미라는 것으로 이제 재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콘텐츠 밖에서 그리고 또는 콘텐츠 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열심히 하고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땐 구글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구글 어스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다 복제를 다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다양한 센서라든지 사용자들의 어떤 직접 남긴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갖다가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과연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AR 1.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 3.0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데스크탑 기반이냐, 모바일 기반이냐,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을 지나서 지금 현재는 스마트 글라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재미있는 설명을 한번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미래 같은 경우, 지금 디지털 미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는 현실을 보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러한 공간 관련해서는 정말 현실과 똑같이 이제 바뀌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요.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고 오감각 관점에서 이런 기술들이 융합돼서 발전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윈이 현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상 세계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게 다시 현실 세계에 반영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자동화되어서 이게 뭐 사람을 대신해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같이 융복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꿈이 가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모두의 머릿속에 컴퓨팅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굳이 컴퓨터 그래픽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이 또 이제 실제로 동작되는 그런 원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의 머릿속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 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이 생각하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코끼리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그려져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도 코끼리가 그려지겠죠. 그렇지만 저는 생각하는 코끼리는, 제가 생각하는 코끼리는 상당히 큰 코끼리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작은 코끼리를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수컷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건 암놈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지금 현재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 그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뉴럴링크라는 기술이 이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칩이나 아니면 또는 뭐 칩을 심는 건 조금 그러니까 향후에는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칩을 안 심고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다 그대로 읽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생각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함으로써 정말 가상과 현실이 이제 트윈화되는 그러한 세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 이제 포켓몬고로 인해 가지고 증강현실이나 이런 가상현실, 확장현실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확장현실이나 이런 것들 기술이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왜 현실에 이제 응용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메타버스 세계를 이제 만들어감에 있어서 결국은 메타버스에서 현실, 가상 세계와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것들이 현실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려면은
매개체가 되는 게 결국은 확장현실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람과 근접하게 돼서 인터페이싱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확장현실 기술이 컴퓨팅 파워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어떤 오감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확장해주는, 능력을 증강해주는 그런 역할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오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정확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증강현실, 확장현실 이런 기술들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먼 에러를 대체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향후 많이 활용되려고 할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하나의 융합 기술로서 우리 인간을 보조해주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인간이 가장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영역에서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기획하고 한다면은 좋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휴대폰이라고 하는 이제 상당히 강력한 컴퓨터와 그리고 우리 능력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하고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고 있고,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즐기고 있는 게 지금 현재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화 속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실제 무안경으로 이제 그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한다든지 다양한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미 지금 현재 보시는 아이언맨 같은 경우 무안경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설계하고 제스처로 이제 설계도 하고 하지만 현재 기술로도 이제 홀로렌즈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끼고 보면은 내가 이제 가상의 어떤 설계 데이터라든지 가상의 어떤 체험을 현실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하게 이제 재미있는 요소로 이제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HUD 같은 경우도 하나의 증강현실 서비스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활용을 조금 더 한다면은 데이터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이제 읽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준다면은 또 상당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재미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확장현실이 사실 되게 넓은 영역의 그 어떤 포괄적인 용어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R이 뭐냐, 혼합현실이 뭐냐, 가상현실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학술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장표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을 얘기하는 거고, 또 증강현실은 현실 위에 이제 가상의 정보를 갖다가 오버레이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R은 혼합현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실제 가상 현실과 가상의 정보가 이제 믹싱이 돼가지고 정말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정도 단계를 M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깊이감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감 개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확장현실은 이 모든 걸 갖다가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보시는 장표가 각 이제 가상현실, 그다음에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을 대표하는 서비스나 이미지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모아놓은 장표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상현실은 이제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컴퓨터로 다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위에 어떤 가상의 정보를 갖다가 오버레이해서 보여주는 서비스. 그리고
혼합 현실 같은 경우는 실제 마치 어, 현실의 어떤 그 또 다른 이제 사물이나 아니면 사람이 같이 융화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서비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서비스가 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황자현실 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ICT 기술, 융합 기술들과 함께 같이 융화돼 가지고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제 가트너 하이퍼사이클이라는 곡선인데요. 지금 사실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고 회자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트너 하이퍼사이클 곡선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증강현실이라는 이제 그 기술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실제 사라진 게 아니고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제는 이제 회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R 클라우드라든지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스밸리를 지나가지고 거의 이제 그러니까 실생활에 이제 적용되는 단계까지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07년도인가요? 그 매직립이 이제 그 AR 글라스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티저 영상으로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돌고래가 뛰는 저 모습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사기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게 가능합니다. 근데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논란의 대상이었던 거죠. 네, 저런 서비스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실제로 멀리 있는 이제 그 뭐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회의나 뭐 이벤트 이런 것들도 이제 가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내가 옛날 이제 문화재를 갖다가 내가 직접 옛날 세계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직접 탐험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뭐 문화재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행 이런 것들도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가상 도슨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뭐 체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루브르 박물관에 이런 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걸 갖다가 가상으로 체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또 이렇게 그 짧게 또 설명드릴 영역이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가 뭐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거는 뭐 상당히 범주가 넓습니다. 뭐 이렇게 건설, 뭐 제조, 뭐 항공, 뭐 다양한 북방, 뭐 이렇게 다양한 공공 뭐 이런 등 그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인더스트리얼이라는 부분을 제조 영역에서만 일단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지금 다양한 이런 현황과 그리고 트렌드로 인해서 지금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인더스트리얼 4.0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이제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급속도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장을 기계라든지 이런 이제 설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도화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정작 일하는 사람은 조금 이제 배제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이런 그 확장현실, 그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을 보완을 해서 사람을 고도화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이제 그 접목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사람하고 기계가 같이 일을 하는 그러한 그 마인드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인간과 기계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기술들이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조 PLM, 휴먼 어시스트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메타버스 기술이 사람의 어떤 오감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해서 어떤 제조 현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의 실수나 비효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해주고 뭐 어떤 것들을 갖다가 상기해 줌으로써 안전사고도 막아준다든지 생산성 효율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점점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게서 이 기술이 적용돼 가지고 그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 저 장표 보시면은 버추얼 리얼리티 그리고 증강현실 그다음에 혼합현실 기술들이 각각 현장에서 이제 활용되는 이제 예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이콘화 시켜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뭐 디지털 트윈과도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가상 세계에서도 가상에서도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실제 물리 현장에서 생산이 이제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들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 그냥 연구나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미 수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이 이제 지금 어쨌든 현장에 도입을 해가지고 다양한 효과들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류 시스템, 원격 지원, 현장 수리, 뭐 작업자 교육, 점검이나 검사 그리고 의료 이런 다양한 산업에 이제 활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시간 감소라든지 이런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장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이제 장표를 제가 모아놓은 그 자료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실질적으로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기술들이 활용된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하천의 이제 어떤 뭐 막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천의 상태를 갖다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검사하고 체크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이제 MS 홀로렌즈를 MS사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원격 협업 개념을 이제 스카이프를 연동해서 출시를 했던 영상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시는 것처럼 아빠가 이제 자취를 하는 딸한테 이제 어떤 집안에 이제 어떤 뭐 설비나 이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MS 같은 경우는 요 솔루션을 다시 리빌딩 해가지고 다이나믹 365 리모트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로 이제 정식으로 출시를 해서 지금 다양하게 그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만든 원격 협업 지원 시스템인데요. 지금 실제 경상남도 디지털 공공 선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김해 문화의 전당 수영장 운영 설비에다가 적용을 해서 원격 협업으로 이제 유지 보수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래전부터 BMW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는 다양한 이제 뭐 수리라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나사 역시도 우주인들이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혼합현실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글라스 뭐 이런 것들만 해서 활용하는 기술들이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냥 우리 TV라든지 이런 이제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위에다가 이렇게 오버레이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증강현실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플랜에 이제 TV
화면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각종 이제 설계 도면을 뿌려가지고 그 작업 지시를 이제 내려서 작업자가 그걸 참고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이나 뭐 로키드 마틴 이런 데서도 역시 뭐 작업 속도 개선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르노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하고 있죠. 지금 국내 같은 거는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증강현실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미 군대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지금 가상으로 해서 직접 훈련을 한다든지 직접 우리가 해볼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선박 어떤 도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상으로 해서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엔지니어링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집체 교육을 하게 되면은 강사가 앞에 서고 뒤쪽에 이제 수많은 이제 학생들이 쭉 서게 되는데 사실 바로 강사 바로 뒤쪽에 있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바로바로 전달해서 들을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체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 명, 한 10명 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장소가 협소하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강사하고 좀 멀리 떨어지고, 뭐, 다른 친구 뒤쪽에 서고 이렇게 되면은 내용을 제대로 이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해서 강사가 쓰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의 그 영상을 그대로 학생들한테 전송을 해서 강사가 보고 있는 시점, 그리고 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같이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해서 한국기술대학하고 이제 경남대학에 이제 공급을 한 사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실제 그 CNC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습하고 또 그 실제 운용을 할 때 초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가상현실과 그리고 혼합현실로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지금 실제 공장의 실제 기계 위에다가 가상의 기계를 오버레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훈련하는 걸 이렇게 그 시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기계 위에다가 가상의 그 기계를 오버레이 해가지고 실습하는 이유는 실제 기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중압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 우리가 그 가상의 기계를 오버레이 해가지고 함으로써 실제 기계가 안 움직이고 가상의 기계가 움직이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중압감을 조금 줄여주는 극복하는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제 기계를 이제 작동시켜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SAP하고 비직스사에서 물류하고 뭐 산업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증강현실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 물류 현장에서 안전과 그리고 작업 관리, 뭐 생산 작업 지시, 원격 협업 이런 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셉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에서 지금 다 현실화 시켜 가고 있습니다. 원격 협업 이미 현실화돼서 상용화됐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피킹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따가 조금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미 그 원천 기술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물건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녹색으로 저기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고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가지고 뭐 QR 코드를 찍는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현재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갖다가 바로 그 기록도 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저런 지게차 운전기사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형 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이제 물류 서비스 공정에서도 저런 식으로 물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저런 것들이 지금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픽 투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오피킹을 이제 방지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실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센서를 이제 현장에 설치해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런 스마트 글라스만으로 이제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지게차의 사물 인터넷 센서하고 이제 점검 시스템 연계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으로 지게차의 어떤 지금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들도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걸 지게차 운전자한테 알려줘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점검도 역시 그 점검 기사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 지게차가 멈춰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런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로 해결해서 생산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안전사고 예방, 그러니까 이런 물류 현장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을 앞에 싣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다른 이제 지게차하고 부딪힌다든지 또는 사람하고 지게차가 부딪힌다든지 이러한 이제 안전사고를 갖다가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피킹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실제 제조 현장 같은 경우는 자동화할 수 있는 조립 공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화가 불가능한 비자동화 조립 공정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이제 지금 피킹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비자동화 조립 공정에서 사람의 오피킹을 갖다가 예방해주는 쪽에 이제 포커싱을 두고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휴먼 에러로 인해 가지고 그 비자동화 공정에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재피킹을 한다든지 재발주를 한다든지 재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걸 갖다가 정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이걸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장표 같은 경우는 실제 볼보 그룹 코리아에서 이제 운영하는 현장이고요. 현장 영상이고 실제로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매뉴얼을 이제 옆에다가 이제 붙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매뉴얼을 보면서 어떤 조립이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볼보의 현장이고요. 예, 다양하게 있는데 그리고 픽투라이터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가상으로 전환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LED 라이터가 각 부품 박스에 이제 불이 딱 들어오는데 이제 부품을 그 수량만큼 이제 가져가고 불을 끄게 됩니다. 예, 저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다 물리 센서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 물리 센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 올스톱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스탑이 되지 않고 영속적인 어떤 작업 현황, 그 작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저희가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이제 국내외 기업들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글라스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빔이나 레이저 프로젝션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예전 한 1년 전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물건의 위치를 갖다가 가상으로 이제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피킹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입 선출 이런 것들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이제 부품이 들어오더라도 레이아웃이 바뀌더라도 가상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또 피킹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 MS에서 이제 그 출시한 다이나믹 365 그 가이드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저희 그 피킹 제품에도 이제 뭐 유사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제조 현장에 어떤 신입이나 이런 이제 근로자가 이제 입사를 했을 때 현장의 어떤 그 설비 운영이라든지 조립, 뭐 생산, 뭐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걸 갖다가 기존에는 집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일일이 알려주고 다 했다면은 이제는 스마트 글라스 하나만 딱 던져주면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날이 도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글라스만 끼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이제 작업자, 근로자, 감독관이 이제 작업 지시를 내리면 저렇게 내가 어떤 부품을 피킹을 해와야 되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다가 이걸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렇게 하면은 그냥 뭐 처음 이제 저런 걸 하는 사람들도 바로바로 따라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로봇을 실질적으로 티칭하고 조작하고 하는 걸 갖다가 뭐 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원격지에 있는 로봇을 갖다 티칭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뭐 실제 로봇을 갖다가 탁 터치를 하면은 가상의 메뉴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가상의 메뉴에서 내가 어떤 조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로봇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움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가상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존에는 모니터상에서만 설계를 했다면은 지금은 공간상에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설계를 할 때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원격지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의견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면 검토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정강이실을 활용해 가지고 그냥 2D 도면만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3차원으로 이해할 수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 정강이실을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BMW i8 선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BMW i8의 성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증강현실로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공장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 실제로 동선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미리 동선도 체크해보고 이상이 없는지를 갖다가 다 체크해보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지하라든지 벽 속의 배관이라든지 뭐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 유명한 회사가 VGI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메타뷰 GIS라는 이제 시스템을 해서 저희가 개발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통영시에 지금 공급이 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증강현실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상당히 무겁고 컸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점점 랩탑,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글라스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이제 콘택트 렌즈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뉴럴링크를 통해 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다 모사가 되고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또 내 머릿속으로 그대로 다 전송이 된다면 저런 이제 거추장스러운 기기도 이제 필요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어쨌든 지금 메타버스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즐기고 활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문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예, 폴 호근이 말한 건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대변하는 이제 한 마디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한한 상상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확장현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 메타버스 구축 현황과 그리고 전망까지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연구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전에 엑셀랩 소속 연구자분들께 받았고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부 디지털 트윈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해서 기존 AR 그리고 VR 서비스들은 대부분 실내 환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위해서는 도시 전체 환경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한데요. 이때 유의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되게 어렵고 난해한 질문이긴 한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용도와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디지털화한다라는 작업은 상당히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갖다가 모든 현상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가상으로 만들려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용도,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을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 그래픽을 만든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요 모습을 그대로 가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 하나하나 머리나 이런 것들까지 다 그대로 그린다면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 그 용도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게임이라면 단순화해가지고 재미있게 표현한다든지 또 리얼리스틱을 요한다면 조금 더 리얼하게 더 디테일하게 뭐 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현실에 있는 속성, 물리적인 속성도 역시 뭐 햇빛이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 갖다가 다 그대로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낮 시간, 오전 시간, 뭐 오후 시간, 뭐 저녁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데이터 용량도 엄청날 것이고요.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적절하게 내 용도를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이 중에서도 도심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 경상남도 이제 창원시에 있는 창원 산단을 지금 디지털 플랫폼화하고 트윈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저희도 이제 그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도시 전체를 갖다가 3D로 그 디지털화 시키는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또 그 이용자들 또는 산단근에 있는 입주 기업 또는 근로자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델링을 해놓으면 상당히 용량이 크거든요. 이 용량이 큰 그 3D 데이터 그리고 또 기타 이제 부가 데이터들까지 하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이제 휴대폰은 이제 퍼포먼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되고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렌더링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보완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현재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베이스에서 다양한 이제 그 사물 인터넷 센서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 가지고 서비스가 되는 형태로 그 저희가 기획을 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두 번째 또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디지털 트윈을 설계하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뭔가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너무 큰 거를 기대를 하고 큰 거를 너무 복잡하고 하여튼 큰 거를 하기보다는 작은 거라도 한번 실제 구현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별로 그걸 이제 현실화 시켜 나가고 트위나 해 간다면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런 메타버스 세계가 언젠가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 역시도 이제 그런 걸 꿈꾸고 사실 그 제가 98년도부터 해서 제가 계속 그 꿈을 키우고 있고 저도 아직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이제 그 도전을 또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시는 대표님의 모습이 더욱더 멋져 보이시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VR을 실제 산업에 도입을 했을 때 대비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제가 그 실질적으로 그 보여드렸던 영상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실제 있는 걸 갖다가 그 촬영한 영상들이 많고요. 실제 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그 우주 비행사라든지 또는 국방이나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미 VR을 활용해서 이미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훈련해보지 못하는 거, 다양한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VR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VR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확장 현실, 그러니까 뭐 증강 현실 또는 혼합 현실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실제 다양하게 이제 안전이라든지 사고를 예방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회사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수준이 그런 정도라서 저희가 지금 이제 국내 피모 그룹에 저희가 그 산업 안전 사고 예방 시스템이란 걸 갖다가 뭐 사물 인터넷 센서하고 뭐 그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그리고 CCTV 기술을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안전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안전 관련해서 이제 좀 화두가 되면서 그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대표자가 구속이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지금 사회가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어서 이제 안전 쪽에 이제 그 제조 현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두고 그러한 솔루션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안전까지 생각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대표님과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다양한 역량들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표님과 함께한 강연 그리고 Q&A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XR랩 전문가 세미나 1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강연을 해주신 노진송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강연 시간대에 뵙도록 하겠고요. 청강해주신 연구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